자, 오늘은 현대소설 8번 송기숙의 개는 왜 짖는가입니다. 제목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제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지문이랑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던 것처럼 4번의 보기 먼저 볼게요. 1980년, 자, 이 소설이 1983년 작품입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보기네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권위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통제하였다. 국민은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였지만 신군부 세력은 그런 국민의 갈망을 억압하였고 그 결과 불의가 횡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권력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언론 역시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자,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송기숙의 개는 왜 짖는가는 이러한 현실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설명할 때 우리가 표시했던 것들을 소설에서 뭔가 비유적으로, 뭔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연결시키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 소설 너무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한때 특종을 여러 개 터뜨릴 만큼 유능한 기자였던 박영아는, 자,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표시를 한번 해두겠습니다. 최근 들어 어쩐지 사회 현실에 흥미를 잃어 취재도 기사 쓰기도 시큰둥하다. 뭔가 무기력한 모습이지. 그럼 우리 방금 보기에서 읽었을 때 무기력이라는 말을 언론에 썼었단 말이야. 근데 박영아가 직업이 기자입니다. 기자. 그러면 언론의 상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변두리 동네로 이사온 박 기자는 동네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해대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고, 자, 요 소설에는 이 여러 영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잠시 선생님이 소개를 하자면 좁쌀 영감. 이 좁쌀 영감님은 강아지, 개를 키운다, 개를. 셰퍼트도 키우고, 포인터도 키우고, 스피츠도 키우고, 이렇게 여러 마리의 개를 키웁니다. 자, 그리고 털보 영감도 있습니다. 털보 영감은 그 이름처럼 털이 많은 털보 영감입니다. 그리고 아주 덩치가 큰, 뼈대가 굵은 굴대 영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새님, 그리고 민영감, 뭐 이런 영감님들이 계신데, 이 영감님들은 뭔가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뭔가 조금만 잘못돼도 항상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영아는 지금 아주 피곤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보고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고 피해 다닙니다. 그러던 차에 잠시 이 어른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 박 기자를 불러서 동네 한 불효자의 악행을 신문에 내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면 이 불효자는 나쁜 사람이니까 여기 세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중 당사자라는 거는 요 불효자겠지. 어르신들과 말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주요 이제 사건입니다. 우리 요 소설 전체로 봐서도 우리 지문에 나온 요 수능 특강에 제시된 지문이 그 갈등이 막 부각되는 그 부분이니까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순경, 봤지요? 자, 이제 그 순경도 왔어. 경찰도 왔고. 저렇게 자기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이게 누구의 얘기라는 걸까? 이 불효자. 개가 짖지 않고 배기겠소? 자, 우리 제목이 개는 왜 짖는가였어. 그러면 여기서 개는 어떨 때 짖는 거예요? 이 문맥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봤을 때, 잘못된 걸 봤을 때 개가 짖는다. 이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는 도둑이나 수상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성이 잘못된 사람을 보고도 짖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 정부에서도 충묘 어쩌고 했으면 저런 작자들부터 묶어가야 할 게 아니오. 그리고 박 기자 어떻소? 이런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멋을 신문에 낸단 말이오. 자, 요 언론의 기능이다, 그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털보 영감이 이번에는 영화를 물고 들어갔다. 뭐요? 신문에 내다니. 멋을 신문에 낸단 말이요. 사내가 털보 영감의 말을 채뜨리며 시퍼렇게 악을 쓰고 나섰다. 이 사내가 아까 우리 위에서 세모했던 이 불효자입니다. 그죠? 임자 같은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멋을 신문에 낸단 말이요. 걔는 지질하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뭔가 아주 뼈가 있는 말인데 우리 제목이랑 너무 연관이 깊은 것 같아서 요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걔는 왜 짖는간데 걔는 지질하고 있대.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개가 뭔가 잘못된 걸 보면 의심스러운 걸 보면은 짖듯이 신문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걸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언론의 기능에 대한 얘기야. 개도 못 봐서 짖는 일을 신문기자가 손 개놓고 있으란 말이여. 신문기자가 개만도 못한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지금은 좀 개만도 못한 상황이지. 왜냐하면 그 개는 막 잘못된 걸 보고 짖는데 지금 신문 기자,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하는 박영아는 시큰둥하게 별로 하고 싶은 일도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여태 말이 없던 굴대 장군이 깡 내질렀다. 민영감은 배실배실 웃고만 있었다. 영감들이 괜히 나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이지. 내가 어째서 신문에 난단 말이오. 사내는 신문 이야기가 나오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두고 봐. 신문에 나는가 안 나는가 두고 보라고. 잡것 어떤 놈이든지 신문에만 내봐라. 그때는 저 죽고 나 죽고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말 것이다. 작자는 이 동일 인물입니다. 사내랑. 이를 악물며 들떼놓고 을러맸다. 이제 자기가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하는 것을 신문에 기사로 내겠다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영아는 소한테 물린 것처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영아, 기자는 해프게 웃고만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지금 막 그 간섭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하는 건 이 노인들이고 오히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의 기능을 해야 되는 이 영하 기자는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뭔가 무력한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문기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만만 안 하면 신문기자 배때기는 철판간 줄 아슈? 허허 잘 논다. 생사람을 못 잡아먹어 환장을 하더니 나중에는 신문기자까지 끌어다 대는구만. 환장? 그게 어디다 대고 하는 말버릇이야. 좁쌀 영감이 소리를 질렀다. 그럼 환장이 아니고 뭡니까? 사내가 좁쌀 영감한테 삿대질하며 악을 썼다. 막 이제 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거야. 순간 왕왕! 셰퍼트가 짖었다. 스피츠와 포인터도 덩달아 짖고 나섰다. 막 걔들이 이제 막 짖는 겁니다. 자기 주인한테 막 삿대질하고 나쁘게 하니까 또 쳐라 또 쳐라 가만히 있어 자 그런데 그 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또 쳐라 라고 불러. 또 쳐라. 이 또철이는 사실 이 작품에서 저 사내 불효자의 이름이 또철이야.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의 이름을 걔한테 붙이는 거야. 우리 막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대놓고 욕하기 좀 그럴 때 막 옆에 있는 에이 멍멍이한테 이렇게 대신 이름을 불러본 그런 적 있나? 자, 요 약간 그런 장면입니다. 또 쳐라 가만히 있어 가만. 개들이 다시 누그러졌다. 방금 저 개들이 왜 짖은 줄 알아? 제 주인한테 대드니까 짖었어. 걔는 까닭 없이는 안 짖어. 사람 못된 것들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자발 없이 시부렁대지만 걔는 짖을 놈만 봐서 꼭 짖을 때만 짖어. 걔는 불의를 보면 잘못된 걸 보면은 꼭 이렇게 짖는데요. 그러면 자, 뒷부분도 보자. 저 시퍼런 눈과 저 눈으로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보고 꼭 짖을 놈만 찾아 짖는단 말이야. 자, 요 부분을 보면 사실은 걔가 지금 사람보다 잘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원래 이 언론에서 해야 되는 기능보다 이 걔가 잘못을 잘 지적하고 있다는 거야. 사실 이 말은 당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내용입니다. 털보 영감이 능청을 떨었다. 뭐가 어쩌고 저쩌요? 저 영감이 시키니까 짖지. 걔가 멋을 알아 짖는단 말이오. 저 걔한테 붙인 또철이란 이름이 누구 이름이오? 걔한테 멀쩡한 사람이 자기 이름이거든.
멀쩡한 사람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 것부터가 속내가 화난데 시키지도 않는데 제 사날로 짓는단 말이오. 사내는 이를 앙다물며 좁쌀 용감을 노려봤다. 작자는 이만저만 끈질긴 성미가 아니었다. 이쯤 했으면 진력이 날 법도 한데 힘이 다 될 법도 한데 기어코 물고 늘어졌다. 또철이가 네 이름이냐 이 말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임자 이름, 당신 이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 개 이름이기도 해. 임자가 또철이란 이름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었나? 나도 내 맘대로 지었는데 어째서 시비야. 또철이란 이름은 임자 혼자 이름이라고 전세 내서 등기라도 해뒀어? 좁쌀 영감이 차근하게 따졌다. 일부러 내 이름을 걔한테 붙인 것이 아니고 뭐요? 저 사람이 남의 말 들을 귀에 말뚝을 박았나? 대한민국의 또철이가 임자 혼자뿐이 아닌데 어째서 그게 임자 혼자 이름이란 말이야.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 살살 놀리고 있는 거지. 이름을 가지고. 영감이 삿대질을 하자 또 셰퍼트가 컹 짖었다. 영감 말이 옳다는 소리 같았다. 이 골목에 사는 또철이는 나 하나뿐이니 나 들으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고 뭡니까? 바둑이, 도크, 쫑, 검둥이, 세상에 세고 센 개 이름 놔두고 아무런들 걔한테 사람 이름을 붙여 허건날 또철아 도대체 이런 법도 있습니까? 사내는 순경을 돌아보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또 걔가 으르렁거렸다. 걔한테 그런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무슨 법조문이라도 있단 말이야. 있으면 가져와봐. 이놈은 일본 총독 이토. 자, 이 노인의 강아지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자, 한 놈은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 이놈은 인규. 인규는 최인규 4.19 때 부정선거를 지휘한 장관 이름입니다. 이놈은 아민은 그 우간다의 그 사람들을 막 아주 많이 학살했던 독재자 이름이야. 이놈은 또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야? 인규, 아민, 또철. 국제적이다, 그죠? 그 나쁜 사람들 이름. 그럼 결국에 이 나쁜 사람들의 이름을 걔한테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는 거는 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지. 그러니까 이 노인들에 대응해보면 항상 뭔가 조롱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해악이 숨어있고 잘못된 걸 비판하는 이 풍자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갈등이 있고 나서 그 뒷이야기 중략된 뒷부분 한번 봅시다. 비싼 나무를 사다가 잘 손질한 정원은 인위적으로 정돈된 바로 그만큼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서는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매미가 붙어있는 오동나무가 새삼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자, 그러면 지금 오동나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오동나무는 통세암거리 노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오동나무에서 이 노인들의 모습을 봤네. 왜냐? 그 노인들은 저 오동나무처럼 거침없이 살다가 구김없이 늙으며 어디서나 자기 할 소리 하고 자기 분수껏 이 세상에 나온 자기 몫을 하고 죽어갈 사람들이었다. 당당하단 말이야. 당당하고 정의롭고 이런 모습들. 화단 한쪽 햇볕에 내놓은 분재로 눈이 갔다. 화분에 오동나무에 비기면 저게 뭔가 봄이 되어도 가지 하나를 뻗고 싶은 대로 뻗지 못하고 뿌리는 또 비좁은 화분 속에서 얼마나 궁색스럽게 비틀리고 얽혀서 뻗어야 하는가. 저렇게 최소한의 생존 조건 속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사랑받고 그 생존 조건의 극한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분재였다. 그러면 이 분재는 아까 봤던 이 오동나무하고는 반대되는 이미지다. 그지? 통세암거리 노인들이 오동나무라면 나는 뭔가. 자, 그러면 이 분재 아주 좁은 그 틀 안에서 막 궁색스럽게 자기가 할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겨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자기의 모습을 본 거야. 그렇게 빗대어 놓고 보니 너무 신통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다. 영화는 멀겋게 웃었다. 약간 허탈한 웃음이지. 울음을 그쳤던 매미가 또 장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는 더위에 내려앉을 것 같은 여름 한낮에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한 줄기 시원한 분수였다. 그러면 이 매미 소리 역시
뭔가 시원하게 속을 터주는 역할을 하네. 매미는 지상의 생애 일주일 혹은 3주일을 살려고 땅속에서 7년 내지 17년을 유충으로 기다린다는 것이다. 적어도 7년에서 17년을 별로 태어나 7일을 살다 죽는 그 7일로 응축된 매미의 생애가 이상한 감상을 불러왔다. 찌하는 울음소리가 단순한 곤충의 울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 기나긴 시간을 땅속에서 벼르고 별렀던 자신의 무슨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단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저 크고 우람한 소리는 그 짧은 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아껴 내지르는 뭔가 그만큼 절실한 삶의 표출일 것이다. 매미 소리에 취해 있던 영아는 책상머리로 갔다. 아까 그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매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영아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뭐지? 아, 쟤 정말 절실하게 우네. 너무 시원하게 운다. 나 아까 그 기사라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미처럼 무슨 거창한 소리를 지르자는 것이 아니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끄적거리고 싶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문에 있는 내용이고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항상 확인하라고 했던 시점 문제입니다. 자, 이 소설에서는 나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1인칭이 아니다. 그죠? 이야기 속 인물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인데 이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을 보지. 자,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객관적 위치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서 이야기 밖 서술자가 이야기 속 모든 인물의 내면을 인지하고 서술하고 있다. 이야기 밖 서술자가 이야기 속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다. 우리 이 소설에서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인물은 누구다? 박영아. 초점 화자라고 하죠. 초점 인물이 박영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2번은 우리 내용 앞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지문의 각 어디에서 이제 이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1번. 털보 영감은 사내와의 갈등에 영화를 끌어들이고 있다. 어디 있었지? 자, 가만 옆에 있던 이 박 기자 부르죠. 박 기자, 어떻소? 이런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오? 여기 2-1번. 표시를 같이 합시다.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자, 2번. 사내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영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사람 비속어 많이 했는데 뭐 잡것 뭐 이런 거 있지. 3번. 좁쌀 영감은 개를 부르는 방식으로 사내를 조롱하고 있다. 아까 개한테 또 쳐라 하면서 이 사내의 이름이 또철이거든. 4번. 사내는 순경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다. 이거는 자, 사내가 순경을 돌아보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어이구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 5번. 영아는 사내가 영감들을 대하는 태도에 이 사람은 분노를 드러낸 적 없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그지? 답은 5번. 자, 3번. 기역과 니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소재들의 의미가 중요한데 기역이 뭐였지? 기역은 분재. 근데 앞에서 이미 말했어. 분재는 자신의 모습 같다고 했단 말이야. 자, 오동나무는 그 노인들 모습 같고, 그죠? 자, 니은에서는 매미 소리를 듣고 이 영아가 뭔가 쓰기 끄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왔던 소재였다. 그지? 자, 그러면 적절한 걸 찾아보자. 갈등 조장 아니고 갈등 해소 아니고 선망하는 대상 아니죠. 부정적으로 생각했지. 극복 대상 매미 아니고 문제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 성찰 맞죠? 매미는 의욕을 자극해서 뭔가 쓰게 만들었다. 그럼 답이 3번입니다. 4번, 5번도 볼게. 4번. 기억은 갈등이 일어난 공간의 분위기는 나오지 않고 매미로 인해서 시간적 배경, 계절을 알 수 있던데 언제야? 여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기억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 방향 암시 안 되고 이전에 일어난 사건 이해 단서도 안 됩니다. 답은 3번. 자, 그러면 이제 4번 우리 아까 미리 읽어봤었잖아. 요 지문 읽기 전에. 그러면 대응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 신군부
억압하고 불의의 상징. 이거는 사내의 불효자가 대응을 하겠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이 신군부에 대해서 막 자기의 그 불만을 표출하는, 지적하는 이 국민들, 이 통세함거리 노인들의 모습이랑 비슷하겠네. 그러면 이때 가만히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박영하의 모습이 당시의 언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한번 봐봐. 자기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는 사내는 불의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겠군. 사내 불의한 세력, 우리는 이미 보기에서 표시했지. 2번, 소한테 물린 것처럼 해프게 웃고만 있는 영하의 모습은 현실 문제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당대 언론의 모습. 이것도 우리는 예상을 했지. 3번,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어보고 꼭 짖을 놈만 찾아 짖는 것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걔가 잘못된 걸 보고 이상한 걸 보고 짖듯이 언론은 그걸 꼭 말해야 된다. 일부러 내 이름을 걔한테 붙인 것 아니고 뭐요? 이거 누가 했던 말인지 기억납니까? 자기 이름을 왜 걔한테 붙이냐? 이거 사내가 했던 말이잖아. 그러면 사내는 우리가 방금 보기에서 이 부정한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항변?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 사내와 이 신군부. 부정적 현실. 5번, 사내의 악행을 신문에 내달라고 요구하는 통삼거리 노인들은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모습. 이것도 아까 찾았지. 그래서 얘들아, 요 시대적 배경 얘기할 때 일단 중심적인 소재들을 먼저 찾아놓고 그게 이 소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는지, 어떤 소재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으면 이 보기가 다 보입니다. 선지가 다 보여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는 끝났고, 우리 요 뒷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마저 이야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에서 이제 우리 교과서 뒷부분. 자,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아까 그 불효자에 대한 기사를 살짝 쓰고 이 박영아가 편집국에 갑니다. 편집국에 그 신문사로 출근을 했는데 자기의 선배가 어떤 기사를 써왔는데 편집국장에게 그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봐.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썼던 거에 대한 에이 뭐 이런 거 하면서 귀찮음을 다시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술에 취해서 술을 마시고 동네에서 나 가만두지 않겠다. 이 세상을 엎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숨겨온 경찰이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고 다음날 이제 눈을 떴더니 그 울던 매미가 마지막 장면 선생님이 그 구절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분재 소나무에 매미가 실을 칭칭 감고 죽어 있었다. 소나무 가지에 목이 매달려 대롱대롱 대롱거리고 있었다. 아까 자기의 모습 같다 했던 그 분재에 붙어있던 매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매미는 아까 뭔가 시원하게 표출하던 존재였다, 그지? 그리고 이 박영아에게 어떤 의욕을 주던, 뭔가 자극을 주던 소재였어. 근데 이 매미가 죽었다는 거는 결말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결국에 이 언론의 기능, 언론이 시원하게 내뱉어야 되는 그 표현의 자유. 이게 제대로 표출되지 않고 억압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억압으로 인해서 지금 박영아는 뭔가 살짝 해볼까 하다가 또 자기 선배의 기사가 이 거절당하는 걸 보고 다시 의욕을 잃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런 의욕이 없는 의지를 상실한 이 박영아.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980년대의 언론 단합,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그 시대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소설
개는 왜 짖는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